10월 2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오토바이에 대한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규제를 지적하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오른쪽 차로로만 달리도록 돼 있는 오토바이 지정차로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오늘 헌법재판소에 접수됐습니다. 로투데이 오늘은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헌법소원 얘기해보겠습니다. 먼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접수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북촌 헌법재판소 부근에 위치한 오토바이 라이더 카페입니다. 점심시간인 12시가 조금 지날 무렵 어디선가 여러 대의 오토바이들이 카페 앞에 줄지어 들어옵니다. 라이더 자켓을 입은 사람부터 캐주얼한 평상복 차림, 직장에서 중간에 나왔는지 패딩 안에 양복을 입은 사람 등 복장이 다양합니다. 335 카페에 모인 라이더들이 휴대폰으로 무엇인가를 확인하며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남은 과제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갈지 좀 한번 간담회 약식으로라도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이들이 해결하려는 과제는 다름 아닌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오른쪽 차로로만 다니도록 되어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항을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지정차로제는 지난 1970년 처음 도입됐는데 도입 당시부터 오토바이는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 특수차 등과 함께 오른쪽 차로로만 운행하도록 묶였습니다. 당시 국내엔 100cc 이상 가는 오토바이가 전무해 저속 차량으로 묶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화물차 등과 함께 오른쪽 차로로 배정이 된 건데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오토바이 성능이 발전했는데 오토바이를 지금도 대형 버스나 화물차, 특수차 등과 함께 저속 차량에 묶여 오른쪽 차로로만 가게 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것이 이들의 성토입니다. 그때는 차량이 그렇게 잘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맨 끝차로, 하이차로에서 운행하는 크게 불편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차량이 고성능화되면서 트럭이라든지 대형 화물이라든지 아니면 버스 이런 차량의 후 위를 쫓아가게 되는 게 이런 불합리한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대형 차량들과 같은 차선에서 운행을 해야 하는 게 정말 위험하다고 입을 모아 호소합니다. 많이 불편하죠.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그다음에 여러 차량들이 갑자기 우회전하면서 끼어들거나 우측에 있던 차선에서 갑자기 차량이 튀어나올 때 위험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끝차로는 이제 정차하는 차량이 많은데 위험한 상황이 많이 연출되고 택시가 정차를 하는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대형 차량들도 같이 이제 끝차로로 달리게 되어 있는데 대형 차량들이 속도가 느린 측면에 대해서 대응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공사 현장 근처에는 대형 차량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뭐 자재라든가 흙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이제 흘리고 가기 때문에 무엇보다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비해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일단 사고가 나면 큰 부상이나 심한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4차선이다. 그러면 2차선에서 뭐 내비를 보다가 놓쳤을 때 급하게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이 바이크는 특수상 두 발이기 때문에 그냥 툭 치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혹시라도 넘어져서 이런 인도에 부딪히거나 하면은 어디 부러지거나 크게 다칠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변수도 많고 위험하고 부상에 취약한데 50년 전과 똑같이 오토바이들을 대형 차량과 함께 오른쪽 차로로 다니라고 묶어두는 건 불합리한 규제라고 이들 라이더들은 거듭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글로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미끄러질 수 있는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뭐 일단은 혼잡한 곳으로 더 밀어 넣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매우 불합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헌 헌법소원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아름아름 헌법소원에 동참할 369명의 라이더들을 규합했고 오늘을 헌법소원 청구 D-Day로 잡은 겁니다. 대형 차량 뒤를 따라가지 말라는 상식적인 안전운전 기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지정차로제를 잘 지키면 잘 지킬수록 위험해지는 모순되기까지 한 불합리한 규제는 명백한 위헌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화물차 뒤를 따라가지 말아라. 대형 차량은 화물 차량은 사각지대가 많으니 피해라. 화물차 사이를 운전하지 마라.
화물차와 버스 사이를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 기본 상식입니다. 방어 운전권입니다. 그런데 이륜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방어 운전을 하면 처벌받습니다. 근데 이륜차 운전자들은 화물차, 대형차 뒤를 따라가야 하고 화물차, 대형차 사이를 주행해야만 합니다. 왜냐? 왼쪽 차로를 주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정차로제를 지키다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인 이호영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얼마 전 추석을 앞두고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형 덤프트럭 앞을 주행을 하다가 트럭에 깔려서 현장에서 즉사한 라이더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정차로를 따라서 주행하던 이륜차 운전자였습니다. 제 유튜브 계정에는 얼마 전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지정차로제 때문에 동생을 잃었다는 사연입니다. 이 형은 너무 답답하다. 심지어 경찰청이 발주한 지정차로제 개선 방안 용역에서도 지정차로제 이대로 안 된다, 바꿔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지정차로제는 헌법상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지정차로제 이대로 안 된다, 바꿔야 된다. 이게 경찰청 발주 용역 자료의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이런 사람들의 직무유기가 오늘도 이륜차 운전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법재판소 앞을 달려 나온 이유입니다.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헌법소원 침판 청구서에 이름을 올린 369명의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바라는 건 단 하나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지키면 지킬수록 위험해지는 불합리한 규제를 고쳐달라. 그래서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지금보다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고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규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저희가 오늘 요구하는 건 고쳐달라는 겁니다. 새로운 걸 만들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안전하게 이 도로를 함께 사용할 그럴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받고 싶고요. 살려달라는 겁니다. 일반 자동차는 조그만 상처가 날 뿐이지만 저희는 목숨을 잃습니다. 제발 살려달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오토바이는 오른쪽 차로로만 다니도록 한 지정차로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법률방송에서 해당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받아봤습니다. 어떤 점이 왜 위헌이라는 건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내용과 취지를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법률방송이 입수한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입니다. 청구인은 369명의 오토바이 운전자들이고 유튜브 채널 라이딩 로이어를 제작하고 있는 오토바이 타는 변호사 이호영 변호사가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을 맡았습니다. 우선 해당 조항이 1970년 12월 26일 최초 도입될 당시 저속 차량 및 대형 차량은 오른쪽 차로로 주행하도록 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려는데 입법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당시 국내의 모든 오토바이는 배기량 100cc 미만인 저속 차량이어서 대형 차량과 같은 차선에서 운전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시내 도로의 원활한 교통 흐름이라는 입법 목적에 최소한의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 및 기술의 변화로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합니다. 2020년 현재 국내 신고된 오토바이의 절반 이상이 100cc 이상이고 100cc 이상은 시속 100km 이상을 무리 없이 달릴 수 있는데 제한속도가 시속 50에서 80km인 시내도로에서 저속 차량으로 묶어놔 오른쪽 차로로만 다니게 제한하는 건 불합리한 규제란 겁니다. 오히려 오토바이가 오른쪽 차로에서 대형 차량들을 추월하려면 차선을 바꿔 왔다 갔다 해야 해서 원활한 교통 흐름에도 방해가 되고 교통안전에 위험만 된다는 지적입니다. 나아가 통상 도로 맨홀 뚜껑은 오른쪽 차로에 있는 점, 오른쪽 차로엔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은 점, 택시 등 갑자기 끼어들거나 급제동 차량 추돌 위험성이 높은 점 등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엔 단순 추돌 사고에 그칠 것도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큰 부상이나 상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 밖에 지정차로제를 지키는 오토바이의 경우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려면 오른쪽 차로에 있다가 왼쪽 안쪽 차로로 급하게 들어가야 하는 점 등 불합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겁니다. 이에 청구서는 해당 조항은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라는 애초 입법 목적에도 명백히 반하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만 위협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럭 등 대형 차량이 연관된 사고의 치사율이 일반 차량 사고 치사율보다 2배가량 높다는 점을 아울러 지적하고 있습니다. 청구서는 이에 일률적으로 모든 이륜차 운전자들을 오른쪽 차로로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해당 조항은 청구인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직접 침해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며 침해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인 이호영 변호사는 이런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구서와 함께 도로교통공단의 중상해 교통사고 특성 분석, 국토교통부 이륜차 신고 현황, 지정차로제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 등과 함께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일련의 법률방송 기사들을 헌법재판소에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얘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 이호영 변호사 모시고 얘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셨다는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제 오토바이 지정차로제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이제 이렇게 정식으로 접수된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뭐 관련해서 원래 지정차로제는 오토바이만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승용 자동차, 뭐 버스, 대형 트럭 이런 모든 차들이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다 지켜야 되는데 그 지정차로제 중에서 오토바이, 그 이륜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관한 부분은 좀 위헌인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오늘 심판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돼서 지금 이렇게 헌법소원을 내시게 된 건가요? 그 이륜차를 타고 가면서 안전하게 주행을 하고 싶잖아요. 누구나 모든 운전자들이. 그래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기본이 뭐겠어요? 대형 트럭 뒤에 따라가지 말아라. 그다음에 트럭 사이, 뭐 버스 사이 주행하지 말아라. 피해가는 게 안전한 주행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형 트럭과 버스와 같이 가라. 같이 오른쪽 차로로 나란히 가라. 이게 바로 지금 이륜차 지정차로제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통행을 위한 그런 일반적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그 결과 이륜차 운전자들의 생명권이 침해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곧 갖가지 사고의 발생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한 오른쪽 차로를 주행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은 좀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서 저 해외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해외는 크게 두 가지 제가 이제 해외 비교법적인 검토를 해봤는데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차의 종류별로 지정차로제를 운영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그러한 나라들의 경우라 하더라도 이륜차는 이런 대형차 그다음에 뭐 버스 이런 차량처럼 그렇게 오른쪽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일반 승용차와 같이 왼쪽 차로로 다니게 해요. 그래서 이륜차나 어떤 이런 차종별 지정차로제를 운영하는 나라들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이 이런 경우는 이륜차는 왼쪽 차로로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속차가 아니니까 이륜차가. 그런 것이고 또 많은 나라들 예를 들어서 뭐 영국이나 뭐 일본, 미국 캘리포니아주, 뭐 뉴욕주 같은 경우는 이런 차종별 지정차로제를 두는 게 아니라 그냥 차의 종류와 무관하게 빨리 가는 차는 그 도로의 가운데 쪽, 우리나라로 치면 왼쪽 차로, 늦게 가는 차, 저속 차량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어떤 그런 운행 속도별 제한을 두지 차종별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 거고 우리처럼 그 차종별 지정차로제를 두면서 이륜차를 오히려 바깥쪽 차로로 대형 승합차와 묶어서 다니게 하는 입법례는 제가 찾아보기에는 없었습니다. 좀 어쨌든 앞으로 계속 치열한 뭔가 공방을 또 펼쳐야 할 것이고 남은 절차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앞으로 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야 이제 심판 대리를 하니까
조심스럽지만 저는 인용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얼마나 이 헌법재판관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헌법재판관들은 어떤 이 위헌성 심사에 있어서 그러면 가능한 대안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륜차 지정차로제에 대해서 위헌 선언을 하려면 뭔가 좀 대안이 있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저도 많이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좀 원하는 이륜차 운전자들의 어떤 그런 생명권 이런 것들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어떤 교통 흐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좀 대안을 좀 마련하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인용이 된다면 아무래도 지금 첫 번째 헌법 소원이다 보니까 좀 의미가 좀 남다르실 것 같긴 하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뒤 길링발의 증후군이라는 신경계 질병을 앓게 된 70대 남성에 대해 2심 법원이 질병관리청이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4년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받았는데 1심에선 각하됐지만 2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회사 대표가 여성 도우미가 나오는 가라오케에 여직원을 데려갔는데 룸사롱에 데려갔다고 폭로해 1심에서 명예훼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셀레브 전 직원이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장소보다 행위가 중요하다며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1년 동안 스토킹하며 괴롭힌 40대 남성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리적 충격과 함께 사설 경호원을 고용할 정도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새벽에 과속운전을 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택시기사에 대해 1심 법원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경위나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